여기 한국 맞나요? 압구정부터 해와, 을지로까지 여기가 일본인가 싶은 식당들이 가득한데요. 요즘엔 일본 음식을 파는 걸 넘어 일본어 간판을 달고 일본어 메뉴판까지 내놓는 일본 감성 식당이 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일본풍 식당이 이렇게 유행하게 된 걸까요? 사람들은 왜 일본 감성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탐탐. 이곳은 오사카 도톤보리를 컨셉으로 한 신사역 근처 이자카야. 입구부터 상당히 일본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인테리어부터 메뉴까지 서울 속 작은 일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맛도 맛이지만 또 분위기가 한몫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약간 제가 분위기와 함께 먹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일본풍 식당을 찾는 걸까요?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여행 온 느낌이라서 새롭고 좋았어요. 뭔가 일본 굳이 안 가도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가는 것 같아요. 일본풍 식당의 사장님과도 만나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일본 여행을 되게 자주 다녔는데요. 오사카 도톤보리 거리가 좋았어서 그 분위기를 서울에서도 내고 싶었고, 여기 오늘 일본 여행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일본 느낌 나는 가게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오사카에 왔다라는 느낌을 주는 가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 대학생들이 보기에도 한국의 일본풍 식당들은 일본 현지와 꽤나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색다른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거리를 뒤덮은 일본풍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엇갈린 반응을 자아내는 일본풍 식당, 도대체 왜 급증하게 된 걸까요? 우선 일본풍이 증가한 배경에는 일본 대중문화의 유행이 있었는데요. 팬데믹 전후로 OTT 사용이 증가하면서 OTT를 통해 일본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적 있는 사람은 9.2%포인트 늘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게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일반화된 그런 상황이 OTT 이후로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이런 것들이 다량 노출되면서 일본 문화 소비에 대한 전반적인 좀 긍정적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줬고, 저거 드라마에서 봤던 건데 저거 영화에서 봤던 건데 하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일본 대중문화가 유행한 결과 요식업 중 일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서 2.6%로 늘었고, 일식업 종사자의 평균 매출은 요식업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 3억 7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컨텐츠가 유행하면서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거였네요. 그런데 굳이 식당을 통해서 일본 문화를 소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엔데믹 이후에 엔저 현상이 엄청나게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일본 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그때 갔었던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그런 의도로 또 일본풍 이자카야를 많이 또 방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즉, 일본 현지의 일상적인 분위기를 느끼려는 2030 세대가 증가하면서 일본풍 식당도 함께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렇게 젊은 층을 겨냥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비중이 높다는 점인데요. 한 유명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보니 낮은 창업비에 본사 밀착 관리, 거기에 지역 맞춤 광고까지 성공 포인트가 딱 보입니다. 게다가 SNS에는 가성비와 감성 넘치는 분위기에 반한 후기들이 쏟아지는데요. 과연 소비자들은 이런 일본풍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좀 비교적 초저가로 우리가 다양한 일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특히 입장하자마자 느껴지는 이런 일본 문화들, 그런 감성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몰입감을 선사한다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낮추고 분위기는 살린 프랜차이즈가 안정적인 사업 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일본 감성 식당도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일본 불매운동까지 벌이던 우리나라에서 일본풍 식당이 유행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그 가졌던 큰 반감들, 노제팬 이런 것들 했던 것들이 굉장히 순식간 사라진 걸 제가 목격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항상 어디선가 일본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인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역사적 경험도 있고 현재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일본과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그룹이 주류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본을 바라보는 입장은 다양하지만 그중 어느 쪽이 주류가 되는지에 따라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도 바뀐다는 거네요. 정치와 역사, 문화를 각각 구분해서 소비하는 경향도 증가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20, 30대 청년 3명 중 2명은 일본 문화를 향유하는 것과 과거사를 비판하는 것이 양립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죠. 아무래도 소비와 또 정치적인 맥락은 좀 별개로 보는 소비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구별해서 좀 그냥 나는 일본 문화를 소비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소비하시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번화가 곳곳에 자리 잡은 일본풍 식당. 그 배경에는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수요와 프랜차이즈 모델의 성공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정치와 문화를 구분하는 경향까지 더해지며 일본풍 식당은 더 큰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풍 자체의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만큼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성찰할 필요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본풍 식당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무 옛날이다, 뒤떨어졌다 이런 식의 감성을 갖는 세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열을 가리고 이런 식의 그런 태도는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이들이 원하는 일본 감성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서로 다른 맥락에서 만들어진 두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네요. 이젠 하나의 트렌드로 정착한 일본풍 식당. 일본 감성을 생생하게 구현해 맛과 분위기를 동시에 선사한다는 점이 성공 비결이었는데요. 밥 한 끼로 체험하는 일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